인사명령 231화 시작하겠습니다. 무의의 명리. 명리 공부 어렵죠? 명리로는 모호하고 명리 공부 과정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너무 암기위주로 공부해서 그렇다. 통찰이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명리 깨우칠 수 있다. 1년이면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어요. 다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이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읽으시길 권해드리고, 이 책의 내용 일부를 함께 오늘 읽으면서 공부 방법, 제대로 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화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이다 를 선언하면서 많은 의도된 정책 비판, 그것을 넘어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 있어요.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국민의힘 국어를 넘은 범죄 정당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일본 우파의 편을 들어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표적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 김구 선생님 중국, 상상 초월의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거 정당 아니에요. 얘들은 해산의 운명, 해산의 길, 정당 해산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올해 꼭 출간하려고 하는 책, 제가 나름대로 디자인해 본 건데 원고는 다 됐고 지금 갖다 놓고 있어요. 노자적 인간. 언뜻 노자,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노자는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멀어 보이는 존재죠. 하지만 여기에 있듯이 이 책의 도덕경에는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성공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마디로 하면 무의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명략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너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건 무유가 아니기 때문이야.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명작 깨달음을 얻은 후에 노자 사상의 진수를 통찰하게 되면 남들이 뭐라건 사회 시스템이 나에게 뭘 강요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나를 위한 성공의 길을 무의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칸트의 관념론이 위대한 것은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부르는 그의 사유 방식이 있잖아요. 현상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비상계엄 이후에 그것은 실제 현상과는 무관해요. 그 현상의 본질과는 무관해. 우리 뇌에서 재구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을 봐. 그 사과든 여기 개, 고양이든. 그러면 그것이 사과의 본질이고 개와 고양이의 본질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빛이, 그 빛의 입자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이 수정태를 통보하고 망막을 자극하고 시신경이 휙휙 얘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우리 뇌에 전달하고 그 뇌가 재해석,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개와 고양이, 소와 돼지, 코끼리, 사자는 같은 사과를 보고 같은 개와 고양이를 봐도 인간이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들의 뇌에서 그렇게 재구성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데 다행히 인간의 뇌 구조, 사유 구조, 정신 구조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배로 보거나 무슨 개나 고양이를 저 돼지나 소로 인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이 사물 하나를 인식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일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정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하죠. 또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서 공통분모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간의 합리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70, 65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진 사람들끼리 화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나는 사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보고 있어.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저게 진리로 보이는데, 진실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 눈에 바나나야. 왜 사과래?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깨달을 정도, 무의의 힘이 진짜 무엇이냐를 깨달을 정도로 이 도덕경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적 지식이 이제 기반에 깔려야 되는데, 여튼 노자의 사상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도덕경 해설서다. 1장에서부터 81장까지 쭉 이어서 하지 않았고 주제별로 7개로 분류해서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도덕경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읽어봤는데 문제 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으면 도덕경 진짜 어려운데 이제 이런 인식은 없었을 텐데 읽어보셨다면 좀 아시겠죠. 이해 안 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진짜 그런 뜻 맞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정교하게 노자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책 나오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 노자를 끌어들이고 여러분이 노자적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평온해집니다. 도계야 박재환 선생님의 책 명리유광으로 제가 명리학에 처음 입문했었어요. 30세 초반에. 32살, 3살 몇 대죠? 32살인가 보다. 3살인가? 하여간 그때인데, 그분이 이제 1990년도에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에 환원동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환은 우리가 환상 이런 거 할 때 쓰는 글자예요. 환인 이런 표현도 있거든. 환생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인간의 삶은 헛개비와 같다는 거야. 인생이란 인생 무상이 느껴지는 글자죠. 환은 쉽게 말하자면 한나라한 시에 태어났더라도 짐승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기륭화복은 사람한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사람의 기륭화복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네, 맞는 얘기죠. 문제의 본질은 사물, 동물, 식물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얘기했죠. 존재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자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견 맞는 얘기지만 또 명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의 생년월일시를 정확히 아신다면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사주 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의 작용력이 동물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인간은 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너무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과 나의 꿈을 실천하는 과정과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근데 사주팔자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만약 생각하신다면 그 반려동물들의 사주를 한번 공부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하고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이 아이의 성격이 왜 이런지,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호는 조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전신은 아버지이고 그 앞에 전신은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지요. 그래서 그 조상이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고약한 일만 많이 했는데 그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개떡같다. 야, 열받네. 세상에 뒤 엎어졌으면 좋겠어. 그 뒤 엎을 초로의 기회가 계엄이었는데 왜 그게 성공을 못했냐고.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조상 밑에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님들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명절에 혹은 평소 제사에 열심히 절하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빌고 이런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을 막 추적해 보세요, 족보로. 근데 그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 사후에 어떤 권력을 갖고 우리에게 이 현실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조상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쳐. 나하고 무관한 일이잖아. 내가 그거 하라고 했냐고. 왜 내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윤회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게 좋아요. 사주는 그 에너지는 쭉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과거에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나 보다. 지금 이 생에서는 그 업을 다 풀고 가기 위해서 내가 명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되는 일, 그런 업적을 만들고 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상 탓하지 말자. 오케이? 내가 옛날에 잘못했나 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입니다. 한마디로 유국 연후에 나라가 있은 이후에 국민이 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민. 외정 36년 동안 한국 사람은 아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뚝 떨어지니까 장관 되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국회의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동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세상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시대를 정하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네는 때를 잘못 만났어. 자네 같은 사람이 5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 성공 사례의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자네야말로 재벌이 읽었을 텐데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내가 태어날 때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에너지를 가졌더라도 그런 사주구조로 태어났더라도 긍정하며 제가 말하는 힘의 의지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무위로 가야 하겠죠. 니체와 노자의 공통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편하게 잘 어울립니다. 니체 하면 기독교로 종합되는, 상징되는 구체제, 인습타파. 나 박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망치로. 왜냐면 유대인들이 선과 악을 전도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그것은 신에 대한 순종이요, 겸손이요, 온갖 것에 대한 그것을 선으로 규정했는데 저항, 투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잘못했다가 빌고 나는 원죄자니까 그것을 니체는 극도로 싫어했죠. 니체는 현대 철학을 연 사람 아닙니까? 잘못됐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저 기독교라는 거, 저 유대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니들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내가 보기엔 악이야. 그래서 신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신이라고 상징되는 모든 그 인간에게
인간의 억압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 이거 다 때려 부숴야 돼.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버려야 돼. 여기에 이제 니체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노자 역시 그 시스템을 인정하고, 야, 훌륭해.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기로 되어 있어. 순종해, 임마. 너희들 저기 천자한테 열심히 무릎 꿇고 절하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죠.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인간이 진정 행복하려면 그 이상의 도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일반인들한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도를 인지할 때 덕을 갖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도, 지도를 따라 인도를 갖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도덕경에. 그래서 우리는 얘기가 좀 또 길어졌는데, 이 무의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 빠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삶이 행복해져요.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그런 도를 깨우친다고 해서 도덕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막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내 삶이 막 물질적으로 확 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평안을 찾는다는 거.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인지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적 범주, 소명 이런 것들을 이해한 연후에 도덕경 텍스트를 통해서 노자가 말하는 무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이 각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똑같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주는 51만 8,400가지의 다른 사주가 있습니다. 60가지 갑자에 12가지 달을 곱하고 거기에다 60가지 일진을 곱하고 또다시 12가지 시간을 곱해서 얻은 숫자입니다. 세계에는 똑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한 사주마다 평균 1만 명쯤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는 그렇고 지금 많이 줄었죠. 세계 인구 50억을 5행의 가짓수로 나누면 그렇게 되지요. 이게 정답이에요.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그래서 운명적으로 설계된 나의 인생 범주를 내가 어떻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쌍둥이 사주 보는 법 온갖 것이 있단 말이야. 내가 공부 안 했겠냐고. 다 해봤지. 내린 결론 뭐냐, 쌍둥이도 나와 같은 사주를 공유한 수십 명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의 운명의 여백을 가진. 그러므로 쌍둥이 보는 법 이런 거 맞지 않아요. 그 운명의 여백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이런 가능성을 가졌구나. 상대적으로 나 역시 상대적인 존재. 우리는 이런 운명적 범주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러한 적성, 이러한 진로 직업성에 어울리는 에너지를 가졌고, 이러한 성격과 기질을 가졌고, 이러한 잠재력을 가졌어. 그걸 어떻게 꽃피울 거냐.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면 나을 거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쌍둥이 각각 다른 가정을 얻을 것이고, 그죠? 부부관계도 다를 것이고, 누구는 조금 좋을 수 있고, 누구는 나쁠 수 있고, 누구는 자주 가질 수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사실 보자마자 너 자식 2명이지, 아들 하나 딸 하나지. 너는 자식이 6명이나 되네. 똑같은 사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전설적인 사례들이 있죠. 하지만 과연 명리학적으로 그걸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냐. 제가 수많은 연구를 했겠죠. 거기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전법 같은 게 있어야 돼. 그 순간에 이 주역으로 예를 들면 그 상상을 통해서 라고 딱 순간적으로 캐치되는 그런 정보,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수행을 해줘야 돼. 산에 가서 좀 톡을 좀 파고 몇 년 수행을 자신이 있으면 해보시고. 하지만 심리학이 왜 정통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습니까? 명리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야. 명리학은 명량이 논리 정연한 학문이고, 심리학을 넘어서는 인간 심리를 통찰하는 것 그 이상의
올라온 해안을 갖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사이비처럼 대접받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논리 정연함. 그야말로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면 심리학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관련된 심리학자들의 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명리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시도가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전 진짜 교과서 집필할 수 있다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을 제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가깝게 다가서는 그 길에 들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책을 이어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제 책의 중간 부분 파트 2에 이런 내용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공자갑사가 보이죠? 월, 일시 월간의 병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일간 갑목은 자월 정인의 사회에서 자신의 전문성, 식신 드러내어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을 가진 식신, 전문가요. 문화예술, 교육, 학문, 정보, 지식 등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영화 식신의 출처는 입니다. 정간의 글자의 출처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큰 뿌리 이 입장을 넘어서는 것. 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것으로 개발한 자신의 전문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사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만일 작가라면 자신의 작품을 사회에 띄워서 드러났으니까 천간의 알림판이다. 드러낸 사람이요. 화식신이니 밝고 명랑한 작품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문학, 웹툰 등에 잘 어울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책을. 사람으로 보면 식신은 아랫사람이나 사회에서 획득한 정인 학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업 구조. 그것도 정인과 식신 구조는 이제 교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드러나 그들이 그때 정관을 갈게 되니까 그들이 명예를 얻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다른 글자의 입장에서 구조를 읽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글자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간명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원국에서 읽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세운에 따라 천간 글자의 출처는 달라집니다. 글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의 지지 글자에서 드러난 것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올바른 통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학, 변화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한 사유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월 편관월의 정화로 태어나서 편관이 떴죠. 편관이 연간에 떴으니 근이 강력한 국가기관이나 전국적 세계적 명예 등의 의미가 생깁니다. 편관역 직장 대표적인 게 군검경이라는 거죠. 꼭 거기에 국한하느냐? 편관역 속성을 가진 그런 직장인 거예요. 정화가 혹독한 편관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 편관을 제어할 무기가 있어야 하겠지요. 여기 무기와 밑서 내가 개수와 합하여 상관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뭘 얘기하냐? 젊은 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1차적 과제입니다. 살인상생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간에 갑이 있다면 살인상생이 됩니다. 공부는 나의 힘. 악착같이 한단 말이야. 편관은 에너지를 극한으로 뽑아 쓰기 때문에 정말 정한자고 공부해요.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만족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고. 월간에 갑이 있다면 살인상생이 됩니다. 공부는 나의 힘이니 학위를 취득하고 세상에 드러낼 스펙을 쌓아야겠지요. 지지에 정화의 근이 있거나 없더라도 대원에서 근이 되어주며 정화의 역량을 강화하는 글자를 만나야 좋겠죠. 왜? 그래야 내가 편관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온 힘을 다해 의지를 발휘하여 편관의 환경에 맞서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무토가 드러나 있으니 상관적 능력으로 연간 개수를 합으로 제어하여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든가 일간의 언변, 재는 기술적 능력으로 큰 사회적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끌어간다는 거야. 내 능력으로, 상관적 능력으로 큰 명예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무토도 원국이나 대원에서 근을 만나야 힘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아울러 상관 폐인의 구조가 될 때 이 상관의 불법 비리성을 제거해야죠. 때 무토 상관의 가치를 높여서 쓸 수 있겠죠. 어떤 자격을 갖고 내가 말할 때 자격을 가진 많이 배운 상관적 능력을 쓸 때 내가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챕터에서 조금 더 보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역학이라는 거, 모든 것은 변화한다. 글자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원국 구조가 중요하냐, 뭐 대운이 중요하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둘 다 중요하지 뭐. 왜냐면 원국의 글자의 의미라는 것은 대운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달라져요. 그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한다고 무자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구조만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기둥을 딱 이루고 있어. 근데 관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관에서 축일남합 이렇게 관에서 쓰는 이 전문성, 그걸 통해서 내가 식신생재 돈을 벌어. 이 돈은 이 국가 자리에 이렇게 임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임미됐던 게 이렇게 나와. 그런 거죠. 내가 정인 자격을 갖고 있어. 유축합 국가 자격인데 이 자격을 이 개수도 쓴단 말이에요. 이 개축이라는 프로. 그런데 국가 자격을 내가 따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네. 그런데 정인인데 재극인을 받고 있어. 인호솔로 해서. 아이고야. 그럼 운도 여성이면 묘진사 이렇게 재성운으로 강하게 천간지지가 흐르니까, 그러면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니네. 정인 이 순수한 학문성의 이 재성 노는 에너지 때문에 좀 막 이렇게 높은 자격을 취득하는 건 아니야. 근데 국가 자격이야. 또한 목생화 화극금 돼서 이 금이 굉장히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면, 숙달지가 강해지면 이 원진으로 이 원진성 일을 하게 되는구나. 생기가 상하네. 그것까지 다 플러스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할인성 개축 프로들과 이 백호라고 하는 것의 속성, 혈, 피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거기에 화극금 금극목에 상하는 목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 바삐 뛰어다녀야겠죠. 월축기둥과 식상생재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그게 남들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원칙성의 일이야. 그래서 의료인이라 간호사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딱 어떻게 읽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딱 동영상 영상 멈춰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이런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사주 공부를 하는 것과 파편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여기 병병이 있어. 병변병존이다 뭐 이런 거 읽고,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공부를 하더라도 용신이 뭐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부를 한참 더 할 사람이 있었구나. 안타깝다. 그래서 본인은 돈을 벌고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그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제가 비판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 수없이 읽어왔고, 다 새로 나온 책들은 요즘엔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책을 내는지 변한 게 없어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 책 다를 거예요.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다니까.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책 1세 빼기 진짜 힘들다. 작가로서 출판사에게 뭔가 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2세를 찍고 뭐 제가 이제 이 시리즈 2권을 찍고 이거보다 그게 더 안타깝다. 사람들에게 이 책은 아직 때를 앞서가고 있나 보다.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고 소중한 제자들이 있잖아. 무에서 제자들을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이해 잘 못하더라고. 제가 다른 채널만큼 뭐 몇몇 명을 가졌습니까, 구독자. 제가 이 영상 만들면 또 한 100 몇십 명 정도가 보실 거라고.
아주 약한 채널이잖아. 처음에 시작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야. 한 명부터 시작하고 몇십 명, 이런 100명, 200명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해석 방식이 굉장히 정확한데, 누군가 질문을 했어. 사주에 대해서. 근데 제가 당신의 사주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직업을 가졌을 텐데, 당신의 고민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보면서,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 사주 오픈하실 수 있는 분 제가 뭐 아주 예민한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사주 구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 생전 처음 보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명리학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래서 아름아름 한번 이렇게 생겨서 왔거든요. 그러니 뿌듯함도 있고 정직하게 느리지만 그렇게 걸어온 보람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그렇게 걸어왔는데 앞으로 뭐 바뀌겠냐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별다른 방법 같은 걸 쓰겠냐고. 안 써요. 뭐 썸네일 막히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용도 그 쪼개서 어떻게 안 한다고. 꾸준히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한다.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원래 공부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안 읽어보신 분들 이거 읽으시면 이 두 개만 보셔도 뭔가 꽂히지 않으세요? 이거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명리가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니까 딴 길을 찾아보셔라. 딴 공부하셔라.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